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AI 관련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FOMC, 매파적 FOMC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가 확장될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FOMC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래도 되나 싶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반도체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오르는데 뭐 금리 인상은 끝났다. 여기에 대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만세를 이제 그런 섹터 쪽으로 더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안 가면은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랠리는 일단 숨고르기 확실히 들어간다. 거꾸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의미 있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 2차 전지 갈 때 중간에 뭐 흔들리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각종 뉴스에서 그 폭이 10% 이상 흔들리게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도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IT를 산다고 하면은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특히 엔비디아죠. 이런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늠을 못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주가가 400 우리 한 30불 됐나요? 근데 주가가 목표 주가 초반은 다분보다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는 500불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시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칩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적이죠. 근데 AI 반도체 칩 시장 자체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한 30%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50%, 나중에 20%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한 250억 달러가 반도체 4%인데 4% 좀 더 될 수 있네요. 4% 정도 되는데 연간 30% 성장하면은 한 10년 뒤에는 한 3,500억 불 달러로 계산이 돼요. 3,500억 달러 중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마켓슈어 한 80% 잡고 마진이 지금 50% 남으니까 50% 잡고 하면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순이익이 한 1,100억 불 정도 10년 뒤에 거를 그냥 어림잡아서 순출할 수 있거든요. 1,100억 불의 1,100억 불의 순이익에다가 멀티플 이제 배수죠. 1년에 벌쓴 배수를 지금보다 성장이 낮아지니까 20배 치면은 그리고 이제 10년 뒤니까 할인을 연간 한 5%를 하면은 그러면 한 1조 3,700억 달러 하거든요. 1조 3,700억 달러가 556달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100달러 이상, 120달러 이상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이건 AI 칩이죠. 그러니까 AI 칩 아닌 거 다른 것들도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 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충 600불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보시고 삼성 하이닉스는 그 용도만큼 AI 칩의 그 강세를 그렇게 못 가져가지만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서 감소한 효과를 내년에 이익의 증가에 대한 또 내후년을 보는 거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업사이드 포텐셜로는 그게 엔비디아가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3, 4년 사이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성은 비슷하게 갈 소지가 여전히 오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가 426달러,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뭐 가입을 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최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뭐 600달러까지도 충분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시기상으로는 좀 우리가 좀 더 길게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지수든 주가든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없으니까요. 그동안 좀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목표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공감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종목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팔란티어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네요, 이제는. 네네, 소프트웨어가 주가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 다 싸지 않습니다. 엄밀히 봤을 때 싸지 않다는 것이 소프트웨어고 AI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주가 계속 버틴다는 가정하에면은 우리 주식들도 아직은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서는 이미 한 1, 2주 내지는 한 2, 3주 정도부터 이런 주식들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름도 희한하죠. 뭐 하는 회사냐면은 AI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각종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네. 그런 거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회사로서 팔란티어가 있어요. 이 회사는 한 20년 됐는데 소개시키려면 여기 창업자이자 지금 그 회장, 이 사람 회장하고 CEO가 공동 3명이 창업을 했는데 예.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CEO가. CEO는 아니죠. 지금 회장이죠. 창업자이자. 이 피터 틸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인지 아실 필요가 있으면 이 회사의 프라미싱한 걸 볼 수 있는데 피터 틸이 저기 예전에 그 페이팔을 여러분 젊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페이팔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결제 시스템 하는 예. 거. 그거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하여튼 그 당시에 그거를 공동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시지. 그러면 한 2015년 최근에 한 6, 7년 전에 오픈 AI는 아실 거예요. 예, AI 그챗 GPT 제일 기본적인 나온 오픈 AI를 공동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돌아다니는 젊은 친구 있잖아요. 샘 알트만인가. 예, 샘 예. 알트만. 그 사람하고 한 몇 명에서 거기 이분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한 60, 50 후반대인데 그래요? 페이팔 창립했고 지금 벤처 캐피탈 투자 펀드를 운영하면서 네. 동시에 팔란티어를 운영하고 있네요. 팔란티어도 창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죠? 아까 페이팔, 그다음 최근에 오픈 AI 7년 전에, 그다음에 그 전에 팔란티어에 설립할 때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 투자와 그 이제 그 VC 벤처 캐피탈 조정이 그 있는 거죠. 그럼요. 그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예. 페이팔을 창업했다 했잖아요. 예. 페이팔 하다 보니까 거기 각종 거래할 때 사기 거래들이 있거든요. 사기 거래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 우리는 잘 모르죠. 이고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페이팔이 1990년도 후반에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가지고 창업한 게 팔란티어예요. 뭐 보안 쪽으로 그렇죠. 얘기를 예, 했겠네요. 그렇게 해서 사기 방지 소프트웨어 그런 거 확대하다 보니까 뭐 테러 방지할 때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소프트웨어를 확장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예. 이 그 창업자이자 그다음에 또 같이 창업한 사람들 괴짜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다 이전에 페이팔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에서 기술력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기술 벌써 20년 된 거잖아요. 매출의 60% 이상이 50%? 60% 정도가 대정부예요. 그러네요. 예. 미국의 CIA, FBI. 그게 CIA 가장 큰 고객이에요. 그렇죠. 예, 그 대정부 테러 방지하는 거. 예. 그리고 그러니까 5, 60%가 정부고 전 세계 60개 학교에서 이상한 걸 감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징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뭐 파운드리, 반드시 파운드리가 아니고 예. 가스덤. 이 한국말은 고담이라도 고담이 아니고 이거는 가스덤이라 있는데 가스덤, 아팔로 이렇게까지인데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팔란티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자가 굉장히 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세가 되고 있는 AI 쪽에 분명히 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지식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팔란티어가 다시 한번 AI 관련주로서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시장에도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안 쪽으로 테러 방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 쪽에 이제 뭐 CIA, FBI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을 신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팔란티어 처음 상장했을 때 아마 많이들 투자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담, 파운드리 뭐 이런 게 좀 나뉘어 있다고 들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습니다. 지금은 고담, 한국말 고담 하니까 고담인데 네. 가스덤이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기관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다 심플한데 다 테러 작전에 사용하는 예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정부만 갖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일반 기업으로 또 가니까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그 에어버스 이러는 거 그런 하여튼 뭐 JP 모간도 포함해서 여러 업체를 가려면은 이런 다른 버전이 필요해서 파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기업 내부에 많은 뭐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게 많겠죠. 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한 번에 싹 볼 수 있게끔 분석의 툴을 풀 스택이라는 게 수직 통합이거든요. 네.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우리 what if 분석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 할 때 하는데 what if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what if 뭐가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사기 거래 방지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금융 내부적으로 사기도 있지만 내부 비리를 발견했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what if 그런 대표적인 걸까 파운드리라고 이렇게 왜 파운드리 이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뭔가 문제 발생하는 거. 네. 크게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하는 것이면 아주 작게는 뭐 폐기물을 절감한다든지 원재료가 어떻게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든지 연결시키는 이런 거를 다 그전에 있던 과거의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수직 통합하는 풀스택 소프트웨어가 파운드리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 40% 정도는 정부 아닌 쪽도 확대가 된 거죠. 네. 돈을 많이 투자했겠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다가 이제 흑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폴로가 있는데 어폴로는 한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어요. 네. 이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이 구독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아까 자기네 맞게끔 특화돼서 해주는 서비스를 구매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아까 가스텀과 파운드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구독 서비스 하는 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아폴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적자가 나다가 이제 최근에 좀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실적과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연결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 분기, 우리들은 지난 4, 4분기,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5월달 발표된 1, 4분기 실적이 두 분기 영업 흑자가 났습니다. 예상만큼 부합하거나 좀 잘 나와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20년 노하우 있지만 그래서 흑자가 언제 되는데 흑자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동안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걷어들인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포캐스트라든지 이런 이 포캐스트가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좀 좋더라고요. 2분기 연속 흑자가 가장 큰 포인트고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말이죠. 일단 고객이 느는 거죠. 고객 수가 원래 적지 않았는데 이 3개월 전보다 고객 수가 한 40% 이 3개월 전보다 7% 늘었고 작년 동기 대비로 40%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전보다 고객 수가 40% 늘었으니까 그 얼마나 또 이익이 나겠어요. 그렇겠죠. 미국 고객은 더 많이 늘어서 한 50% 1년 전보다 늦어서 고객 수가 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브랜드 파워라든지 전체적인 AI의 기회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 R&D 비용은 많이 늘어서 매출에 계속 성장하는데 매출이 한 15%가 연구가 투자되는데 요거를 불구하고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지금 4억 달러 정도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는 늘어서 경쟁력 우위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이제 컨센서스가 빌드가 됐어요.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이 회사는 달라졌구나 라는 게 돼서 한 2, 3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 달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까지 다 경쟁력 우위, 흑전에 됐으니까 계속 간다. 그렇죠? 경쟁력 우위에서 확실히 됐다.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동종 기업에서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있느냐는 건데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가는 이상은 큰 이슈가 아닐 것 같아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룸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계속 올랐잖아요. 오늘도 4%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는 스몰 캡인데 중소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PER이 이제 주가가 좀 올랐긴 하더라도 한 40배가 넘지 않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30배고 성장이 계속되고 마진이 이제 나서 작년까지 적자인데 올해부터 해갖고 향후에는 마진이 제대로 나면은 한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런 회사는 미국 회사니까 50배, 엔비디아가 5, 60배 가니까 그만큼 못 가더라도 따라가니까 3, 40배 정도로 가니까 꾸준히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다가 고객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AI라는 모멘텀까지 갖춘 데다가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PER 한 30~40배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소했는데 다이나트레이스 네. 이 종목이 또 최근에 핫하다고 들었어요. 네, 핫합니다. 네. 이거는 더 비싸요. 아, 그래요? 이거는 50배가 넘습니다. PER이.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하는 거예요. 예. 아까는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하면 클라우드 하면은 처음에 인프라를 많이 투자하겠죠. 예.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인프라 투자되고 나서 이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시장에서의 그다음에 인프라 다음에는 그거를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장을 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성장이 더 두드러지는 회사인데 네. 주가도 미리 간 측면이 있어요. 제목은 데이터 관리한다. 뭐 데이터도 여러 가지니까 멀티 클라우드 관리한다는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리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죠? PER이 30배 이상이죠. 어. 근데 리더다? 그만 40배 주는 건데 예. 조금 오버해서 지금 5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가 클라우드 시장이라 할 때 초기에 인프라 투자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갈 때 그 데이터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다이나스트리는 그래서 AI가 급증하니까 관리해야 될 클라우드에서의 뭔가 클라우드를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에 한 대인데 이거 업체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그래요? 뭐냐면 기업이 한 4,200개요. 4,200. 글로벌 90개를 거래요. 오. 글로벌 국가를. 예. 그리고 안정적인 건 구독료 베이스야. 아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되는데 이게 커버 애널리스트가 없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KB증권이 한 달 전에 썼더라고요.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이미 주가는 올랐는데 흐름은 계속 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까 저기 뭐죠? 우리 팔란티어 동행하고 예. 그다음에 알파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다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실적도 괜찮은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시간이 바쁘니까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얘네 제품이 작년 10월부터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작년 10월달에 얘네가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하는 무슨 플랫폼이 있는데 네. 아마존이 도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날아가잖아요. 예. 뭐 구글 거기에 클라우드에서도 얘네의 신제품 데이터 레이크가 긁어내서 쌓인다는 건데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명칭을 그레일이라는 신제품이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 확실히 시장에서 어텐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올해부터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얘네들도 R&D가 15% 이상 써요. 예. 미국은 공통적으로 이게 엄청 씁니다. 아, 네. R&D를. 그러니까 그 초창기 쓰고 그다음에 마진 안 나오다가 나중에 스케일을 올라가는데 이 두 회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작다 보니까 입도 선명화 돼가지고 PER이 이미 한 50배가 돼서 예. 안 싸서 만약에 주가가 좀 조금이라도 눌림목이 있다면 만약에 위에가 한 3~4% 빠지면 이거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위에가 한 1~2% 빠질 때 이건 3~4% 빠질 수 있거든요. 한 7~8%. 예, 그렇죠. 그때 들어갈 수 있는데 세계 중에 취향에 맞는 걸 들어가시면 아마 이 AI 시대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0% 성장, 20% 마진,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걸쳐 있는 90개국의 커스터머를 한다면은 이게 아마 시장이 분석까지 이제 50배 정도 되는데 40배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탈러런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흐름이 있었네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서 사실 뭐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럴 때 팔란티어와 다이나트레이스 역시 최근에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같이 엔비디아와 동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팔란티어와 다이나트레이스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